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 연애나 사랑은 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뛰는 설렘과 따뜻한 손길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년의 연애, 재혼, 그리고 성적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이제 그런 건 다 끝난 거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도 이런 주제는 조심스러워 피해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따뜻한 밤을 보내고 싶은 욕망은 결코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72세 박할아버지였는데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10년이 넘으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진료실 문을 닫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선생님, 사실 말하기 부끄러운데 동네 모임에서 어떤 할머니와 눈이 자주 마주치거든요. 그런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그분 생각하느라.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더 창피한 건 새벽에 그분 꿈을 꾸고 일어나면 몸이 반응하기도 해요. 정말 이상한 일인가요? 그때 할아버지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듯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설레는 표정이셨거든요. 마치 10대 소년처럼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것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장이 뛰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몸이 반응하는 건 가장 건강한 신호예요. 72세에도 여전히 남성으로서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선생님, 정말 그럴까요? 이 나이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은 용기를 내어 그 할머니께 교제 신청을 하셨고 지금은 함께 여행도 다니시며 누구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당뇨 수치도 훨씬 좋아지셨고요. 이게 특별한 사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무려 52%가 여전히 성적 욕망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도 41%가 성적 욕망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더 솔직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남성의 67%가 월 1회 이상의 성적 활동을 원한다고 답했고 여성도 54%가 여전히 성생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성에 대한 보수적 문화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욕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누군가의 체온이 그립다,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재혼 통계예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재혼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경험한 어르신들의 74%가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올라갔다고 답했어요. 특히 성생활 만족도는 87%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는 노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황당하면서도 안타까운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김 할머니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제가 침에 걸렸다고 병원에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화장을 하고 있다가 들켜서요. 사실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인사해 주셔서 괜히 예쁘게 보이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밤에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젊었을 때 느꼈던 그런 설렘 말이에요. 가끔은 그분과 함께 있는 상상을 하면 온몸이 따뜻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74세 이 할아버지는 더 솔직하셨어요. 선생님, 혈압약 때문에 그런가요? 요즘 이상해요. 버스에서 옆에 앉은 할머니가 향수 냄새 맡으면 가슴이 설레고 그분 손이 스쳤을 때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병인가요? 그리고 어떤 밤에는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와 함께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잠들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6세 정할머니의 고백이었어요. 선생님,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요즘 밤이 너무 외로워요.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면 옆에서 숨 쉬는 소리, 따뜻한 체온이 그리워져요. 가끔 베개를 껴안고 자곤 하는데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누군가와 따뜻하게 밤을 보내고 싶어요. 누군가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요.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어요. 78세 한 할아버지는 선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혼자 있는 밤에 가끔 자위를 해요. 이상한가요? 나이가 이런데도 이런 욕구가 있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구는 평생에 걸쳐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라고 답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속이 터져요. 왜 나이가 들면 예쁘게 꾸미면 안 되고, 설레면 안 되고, 성적 욕망을 가지면 안 되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러세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해요. 재산 문제 복잡해져요. 그냥 혼자 사세요. 라고 말하고 이웃들은 나이도 안 있고 애들도 다 큰 게 말이 되나? 늙은이들이 뭘 한다고 라며 뒷말을 하죠. 심지어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할머니랑 손잡고 다닌다며 화를 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매일 밤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그 외로움을, 따뜻한 체온에 대한 그리움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친밀감을 자녀가 달래줄 수 있나요? 실제로 독거노인 우울증 연구를 보면 배우자나 동반자가 있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무려 40% 낮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이 있는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5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는 단순히 정서적 위안을 넘어서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성욕 저하, 발기력 저하, 체력 감소가 있어요. 특히 50대부터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50% 수준까지 떨어지죠. 발기 시간도 길어지고 강직도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성생활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의 경우는 더 복잡해요.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급감으로 질건조증, 성욕 감소가 나타나죠. 에스트로겐이 90% 이상 줄어들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윤활액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도 느려지고 오르가즘 도달 시간도 길어져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음식의 힘도 무시 못해요. 석류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자연스러운 각성을 도와주고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은 천연 비아그라 효과가 있어요. 호두는 혈관 건강에 좋아서 성기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키고 마늘은 스태미나를 증진시키며 굴은 아연을 보충해서 성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다크 초콜릿도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성적 욕구를 높여줘요. 특히 인삼이나 마카 같은 천연 보양제들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요. 반면 좋은 관계와 규칙적인 신체 접촉은 수명을 평균 7년 연장시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자신의 욕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성적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자위행위도 정상적인 성적 표현의 하나이며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몸 관리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 특히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운동들 걷기, 수영, 요가, 케겔 운동 같은 것들이 성기능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케겔 운동은 특히 남녀 모두에게 성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모 관리도 중요해요. 남성분들은 깔끔한 면도, 정리된 헤어스타일, 적당한 향수 사용, 잘 다린 옷차림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자연스러운 화장, 나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밝은 색상의 옷, 적당한 액세서리를 활용하세요. 특히 자신감을 주는 색깔의 옷을 입으시면 매력이 배가 돼요. 향수는 은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후각은 감정과 직접 연결되는 감각이거든요. 만날 기회는 문화센터 강의, 종교시설 모임,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경로당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만남 앱이나 사이트도 있고 중년층 대상 댄스 교실이나 요리 교실도 인기예요.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2%가 이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해요. 진료실에서 들은 리얼한 고민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75세 김 할아버지는 첫 데이트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젊을 때는 당연히 남자가 냈는데 이제는 연금 생활이니까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답은 간단해요. 서로 의논해서 정하면 됩니다. 때론 할아버지가, 때론 할머니가, 때론 각자 내면 돼요. 특히 많이 받는 질문이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요. 이건 정말 개인차가 크지만 중요한 건 서로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에요.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 때문에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남성의 경우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주는 위안과 행복이거든요. 자녀들한테 언제 소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죠. 경험상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자녀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도 혼자 있으면 외롭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무작정 반대하는 자녀들에겐 부모의 행복도 존중해달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재혼하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현실적인 질문도 있어요. 혼인신고 전에 재산 분할에 대해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에요. 특히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경 후에도 성적 욕망과 만족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체적 반응은 달라지지만 감정적 친밀감과 정신적 만족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70세 이후에 성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한 여성들이 23%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는 성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사지, 포옹, 애무, 구강 성교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성취보다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랑과 위안이에요. 건강한 노년기 성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팁들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환경이 중요해요. 따뜻하고 편안한 침실, 은은한 조명, 좋은 음악 등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또한 충분한 전의와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젊을 때처럼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서로의 몸을 탐험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화도 중요한 전의의 일부입니다. 윤활제 사용도 중요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질건조증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좋은 윤활제를 사용하면 충분히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수류용성 윤활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의 발달로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요. 비아그라 같은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진공 펌프, 주사요법 등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심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생활이 반드시 삽입을 포함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키스, 포옹, 애무, 마사지, 구강 성교 등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적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노년 커플들이 젊을 때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실버 전용 만남 앱부터 시작해서 중년 커플을 위한 여행 상품, 심지어 노년층을 위한 성상담 클리닉도 있어요. 서울의 한 성상담 클리닉에서는 65세 이상 고객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성인용품점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있어요. 75세 부부가 함께 오셔서 결혼 50년인데 요즘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졌다. 다시 연애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사가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했는데 그 중에서 서로에게 편지 쓰기, 함께 새로운 취미 찾기, 스킨십 늘리기, 성적 판타지 공유하기 등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뒤에 다시 오셔서 신혼 때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대요. 노년기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통이에요. 젊을 때와 달리 서로의 몸 상태, 감정 상태, 원하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오늘은 몸이 아파서 힘들다. 이런 스킨십이 좋다.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다.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성공적인 노년기 커플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81세 최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차 한 잔 끓여주실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리고 밤에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동적인 성공 사례들도 많아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조 할머니는 2번의 사별을 경험하셨어요. 85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83세 할아버지를 만나셨는데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감기로 아프셨을 때 할아버지가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가 문 앞에 놔주셨던 거예요.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지금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각자 살면서 매일 만나 산책하고 식사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밤에 혼자 자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때로는 함께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기도 하고 손을 잡고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요즘은 시니어 전용 온라인 만남 사이트도 있어요. 부산의 78세 이 할아버지는 딸이 만들어준 프로필로 같은 나이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3개월간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만나서 지금은 결혼까지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만 인터넷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온라인에서도 설렘이 있더라고요. 라고 웃으셨어요. 호르몬 관리도 중요한데 남성은 아연과 비타민 D를 보충하시고 여성은 칼슘과 비타민 E를 섭취하세요. 특히 비타민 D 부족은 성욕 저하와 직접 연관이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는 호르몬 분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성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정신 건강도 놓치면 안 돼요. 우울증은 성욕을 크게 저하시켜요. 필요하면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고 긍정적 사고 훈련을 하세요. 실제로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약물로 인한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 실전 팁으로는 첫인상 관리가 중요해요. 청결한 외모, 밝은 표정, 적당한 유머 감각,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대화법도 중요한데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하시고 상대방 말을 경청하며 공통 관심사를 찾고 적당한 칭찬을 해주세요. 특히 오늘 옷이 잘 어울리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같은 자연스러운 칭찬이 효과적이에요. 데이트 코스로는 걷기 좋은 공원, 조용한 카페, 문화센터 공연, 박물관이나 전시회, 종교적 모임 등이 좋아요. 특히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좋은데 댄스 교실, 요리 교실, 원예 교실 같은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도 이루어지고 친밀감도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년기 연애에서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해요.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격렬한 활동을 피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둘째, 상대방의 가족 상황도 고려해야 해요. 셋째,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성병 예방도 중요해요. 이 나이에 무슨 성병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60세 이상에서도 성병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자식들 창피하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싶은 욕망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당신의 감정과 욕망은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레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둘째, 건강 관리는 기본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활기를 찾고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셋째, 사회적 편견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넷째,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만남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다섯째, 가족의 이해를 구하되 최종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어요. 노후를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70세의 첫 키스도, 80세의 설렘도, 90세의 손잡음도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또 다른 새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모르고 설렘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렘은 살아있고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두근거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